진짜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온 게 운명인가? 제가 원래 그 야구 중에서 LG 트윈스 팬이거든요. 올해 29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저도 32년 만에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병덕 평가사님이 학교가 확신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둘이 카톡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 네, 제가 카톡에서 하는 질문을 보는 순간 이 친구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톡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 네.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카톡도 이제 이렇게 오면은 답장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와이프는 답장을 잘 안 해요. 제일 맨 마지막 다른 거 다 해놓고 이제 와이프한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오죠. 왜 답을 안 하냐고. 1호는 지호평가사님 강의를 확신이 들었고 있었나요? 네. 딱 지호평가사님 강의를 찾아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랑 스타일 딱 너무 맞아서 그때부터 믿고 가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지호평가사입니다. 합격생 인터뷰 두 분을 동시에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동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덕이라고 합니다. 두 분 이력이 좀 특이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동 평가사님 네. 한번 또 특이한 상을 제가 보니까 네, 여러 시험을 많이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프로 시험러고요. 한 10년 전에 이제 행정고시를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다가요. 그 노무사 시험을 1, 2개월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임용 시험을 준비하게 됐는데 한 2, 3개월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대학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을 한 5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다가 박사 수료를 하게 됐고 작년 1월에 이제 수료를 하고 고민 끝에 좀 그만두고 기나긴 이제 시간 끝에 이제 감점평가사 시험을 도전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온 게 운명인가? 제가 원래 그 야구 중에서 LG 트윈스 팬이거든요. 올해 29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저도 32년 만에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원덕님 같은 경우에는 예. 직장인, 분명히 직장인이신데 선생님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교직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저는 이제 교육대학교를 졸업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했었습니다. 일단 시험 준비 기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감정평가 시험은 총 이제 1년 3개월 준비를 했습니다. 현도님 제가 아까 듣기로는 그 동차 합격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시작해서 네네. 올해 동차 합격을 한 건데 네네. 제일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이제 올해까지 2차를 어느 정도 강의나 학습을 해둬야 되는지 그리고 1차는 최소한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네.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거 혹시 본인은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시험은 이제 4월 말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1차가 4월 초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달 정도 이제 뒤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건데요. 이때 이제 1차를 공부하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했고 빠르게 2차 기본 강의부터 빠르게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연기 스터디까지는 이제 꾸준히 기본 강의나 뭐 심화 강의 이런 것까지 다 따라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무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실무는 올해 2월까지 계속해서 이제 스터디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론과 법규는 연기 스터디까지만 참여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놓은 건 아니고요. 그 이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공부를 하면서 그 완전히 까먹지 않으려고 했고, 식사 시간이나 뭐 자기 전에 그 이론 서브 노트나 그리고 법규 법전을 통해서 의의나 취지 같은 것을 이제 뭐 계속해서 눈에 익히고 말로 따라하면서 기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1차 합격 이후에 2차 스터디에 바로 들어가더라도 금방 이제 지식이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랬던 점이 이제 동차를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10월에 이제 슬슬 이제 기본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2월부터는 이제 실무도 공부를 안 하고요. 아예 한 2개월 정도 손을 놓고 2월부터는 거의 그 1차를 100% 가져갔고요. 그 전부터는 이제 점차 이제 1차의 비중을 높여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차는 21년도 9월부터 22년도 4월달 1차 시험 때까지 1차 시험만 공부해서 한 7개월 정도 준비했었고, 이제 2차는 1차 시험 끝나고부터 시험 볼 때까지 해서 한 16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험 기간은 한 1년 10개월 정도, 직장을 이제 2월 달에 의원 면직이라는 걸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머지 한 4개월 동안 2차만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예 뭐 베이스 이런 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아예 없어서 딱 진입 시기도 9월 달이었기 때문에 1차만 준비하자. 만약에 병행했다가 1차도 떨어지면 이건 시험을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1차는 1차 때만 공부하고 2차는 또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퇴사를 하기 위해서 네. 뭔가 이게 딱 결단을
내렸을 텐데 예. 뭔가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평가사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GS 성적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제가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상위권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올해 한 2월 달 거의 제가 느끼기로는 3기 스터디 때쯤이었는데 그때쯤에 이제 좀 전업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직장을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병덕 평가사님이 합격할 확신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둘이 카톡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제가 카톡에서 하는 질문을 보는 순간 이 친구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톡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 네.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카톡도 이제 이렇게 오면은 답장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와이프는 답장을 잘 안 해요. 제일 맨 마지막 다른 거 다 해놓고 이제 와이프한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 전화 오죠. 왜 답을 안 하냐고. 그럼 이제 과목별 공부 전략 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일단은 이제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옥평가사님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매 시간 처음마다 복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보다 보니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심화 강의인데 이제 실무 기준을 강의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시는데 심화 강의는 꼭 들으셨으면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실무 과목에서 이제 답안을 쓸 때 실무 기준을 쓰면은 가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무랑 이론을 같이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수험 기간을 줄이는 측면에서 심화 강의는 좀 듣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터디나 뭐 비공 강의 이런 때 뭐 PPT 자료를 많이 나눠주세요. 저는 이제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PPT 자료를 제 머리에서 휘발이 되기 전에 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봤는데요. 저는 이제 PPT 자료가 좋았던 것이 이제 배점에 따라서 제가 좀 많이 써야 될 때 있는데 똑같은 문장이 있는 자료를 주시거든요. 계속 보다 보면은 눈에 익고 내가 지금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 걸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기본서와 PPT 자료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 기본서 같은 경우는 회독을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눈으로 보고 다음에는 샤프로 보다가 그래도 안 외워지는 건 검은 펜 그리고 진짜 안 외워진 거 형광펜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시험 직전에는 형광펜만 이렇게 딱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10분할 해가지고 10일에 걸쳐서 나눠서 읽다가 나중에 5분할까지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시험 직전에는 정말 형광펜 칠한 것만 이렇게 딱 보는 방식으로 저는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목차집도 따로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본서인 목차를 다 외우는 것보다 자주 쓰는 목차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목차 쓰면은 제가 자주 쓰는 목차 위주로 기본서를 바탕으로 서브를 만들어 버리니까 굉장히 시험 직전 딱 봤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 딱 풀면서 이거는 지옥평가사님이 내신 건가? 약간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보자마자 1번 문제는 그냥 기계적으로 저는 이제 이론은 지옥평가사님 강의를 확신이 들었고 있었나요? 네. 딱 지옥평가사님 강의를 찾아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랑 스타일 딱 너무 맞아서 그때부터 믿고 가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끝나고 문제풀이. 그리고 이제 실무 기준도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데 저는 실무 기준은 약간 설명해 주시는 게 좀 많으셔가지고 그냥 제가 읽고선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실무 기준 강의는 듣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GS 스터디는 1기 때부터 4기까지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기본 교재의 활용법을 저는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하루에 한 단원씩만 보자. 그 다음번에는 이제 하루에 2단원씩 보자. 시험 직전에는 처음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거의 이렇게 회독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게 했었고요. 나중에 서브는 한 시험 보기 한 6달 전? 그때부터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야겠다 이제. 암기를 좀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하루에 한 단원씩 읽으면서 한 단원 읽고 서브 만들고 한 단원 읽고 서브 만들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번에는 또 회독수를 늘리면서 하루에 2단원 읽으면서 내가 빠진 내용이 있으면 다시 서브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또 평가사님이 이제 GS 스터디에서 나눠주시는 PPT 자료들이 너무 이제 양질의 자료가 많아서 서브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추가해서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글로 된 부분들은 비교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저는 그걸 표로 만들었거든요.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잔상도 오래 남고 딱딱 바로바로 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내용을 나눠주셨으면 저는 그걸 표로 만들고 이제 사진 같은 걸 나눠주시면 이제 사진을 캡처해서 이제 한글 파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서브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네, 그 이론 과목의 특성상 저는 기계적으로 나오는 현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암기를 물어보는 경향이 좀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현출하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도 택지비 평가할 때 기준 가치를 논하라는 이제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준 가치 나오면 의 쓰고 그 다음 기준 가치가 무엇인지 서술하고 그 다음 기준 가치에는 이제 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있으니까 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신의 생각, 결론 이렇게만 쓰면 목차가 어느 정도 딱딱 나오거든요. 그거에 맞게 기계적으로 내 생각이나 이제 의 같은 건 다 외우시니까 그런 거를 쓰면 정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이제 뭐 수험생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어떤 동기부여나 네. 어떤 뭐 갖춰야 될 마인드? 전 마인드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혹시 현동님 뭐 동기부여나 네. 마인드 관련 저는 이제 진짜 동차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보다 차라리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빈출 위주로 보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남들이 많이 하는 최선의 방법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서 노력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군합격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채점이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처음에 동차면은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식으로 하면은 이제 불안감이 좀 최소화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를 이제 내가 어떤 경험을 살리고 잘못했던 점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반성을 하고 고쳐야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행정고시를 그만두었지만은 행정법 베이스는 2차 법규 과목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대학원에서 논문 작성을 위해서 여러 차례 글을 썼던 경험은 이론 과목에서 목차를 잡고 글을 작성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정답 박사님이 좀 네. 가볍게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 직장인분들은 이제 퇴근하시고 공부하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약간 놓을 수도 있어야 되니까 저는 엄청난 도전을 생각하는데 먼저 공부할 수 있는 동력을 좀 만드시는 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책가방에다가 내가 오늘 공부할 거, 내일 공부할 것들을 다 넣어놓고 현관문 앞에 출근하기 전에 딱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근하러 집에 들어오면 바로 집에 들어가지 말고 책가방을 가져가서 바로 독서실로 갈 수 있도록. 교체하는 건가요? 네, 바로 이제 직장인의 삶에서 수험생의 삶을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두 분이 생년월일이 같다 네. 이런 이야기 들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두 분이 이런 연결고리 같은 운명적인 뭐가 있는 것 네, 같아서 도플갱어는 서울법학원 이제 합격자 축하연이 있는데 거기서 최후의 7인으로 남았거든요. 그때 최후에, 남으셨군요. 네, 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92년생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서 친하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카카오톡 캘린더에서 생일을 봤는데 저랑 생일 같은 사람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일 같고 수험 기간도 뭐 1년 2년, 개월 네. 하고 이론 점수도 0.5점 0.5점 차이에 차이. 제가 이번에 수요일날 태백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 자재 사업하시는 형인데 대학 동기 형이에요. 근데 자기도 태백에 아는 사람이 그 건설 있다. 자재 네. 그 사업을 하는 군대 선임이 있다 해서 네. 혹시 성이 조씨냐고 하니까 그 사람인가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 같은 사람이고 네. 와. 또 오늘은 이제 오기 전에 고등학교 때 지리 올림피아드 나가서 네. 공상을 탔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도 네, 지리 저도, 올림피아드 나가서 공상을 나갔었습니다. tas다고 네. 해가지고 다음엔 또 뭐가 나올까? 나올지 캐년 캘송 나와서 지금 네. 무섭습니다. 지금. 무섭습니다. 네,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겠다. 네. 인생을 했습니다. 똑바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영상 이제 또 두 분이나 지금 이야기 많이 나눴고요. 여러분들이 또 도움이 됐으는 것들 많이 귀담아 들으시고 시험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은 결과 역시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